오늘은 포텐셜 에너지의 계산에 대해서 하는데, 그 다음 시간에 배울 쉘 시어럼에 나오는 5만 가지 적분을 다 직접 해 볼 거예요. 자, 포텐셜 에너지는 힘을 경로에 따라 적분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이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는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는가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기준점에서의 포텐셜의 값은 또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힘은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그레이디언트를 붙이고 마이너스를 붙이기 때문에 상수는 아무리 있어봤자 그레이디언트가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얘는 그냥 사망,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이다. 형식상 집어넣는 거에 불구하고 단 그 값은 바꾸면 한 번 정하면 바꾸면 안 돼. 왜냐면 우리 토탈 메케니컬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써서 그 토탈 메케니컬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가 많은데 그 기준점에서의 값을 마음대로 바꿔치기 하면 이제 망해버려.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 편의상 내가 문제를 풀기에 가장 좋은 값을 한번 선택했으면 그걸 끝까지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레디언트 신물나게 해야지 되는데 그레디언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x로 미분하고 x의 유닛 벡터, y로 미분하고 y의 유닛 벡터, z로 미분하고 z의 유닛 벡터를 곱하는 것을 그레디언트라고 한다. 근데 세상에 가장 간단한 그레이디언트는 코디네이트를 미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x좌표를 그레이디언트를 취하면 yz는 날아가고 x 미분한 것은 1밖에 안 되니까 아하, x라고 하는 것을 그레이디언트를 취하면 x 방향의 유닛 벡터가 나오는구나. y를 그레이디언트 하면 얘만 남아서 y 방향의 유닛 벡터를 얻어내는 방법이 바로 그레이디언트구나. 세상에 이렇게 쉬운 미분이 어딨냐. 다 빵이고 요건 z만 남는다. 그래서 z의 유닛 벡터는 바로 z를 그레이디언트를 취하는 것이다. 자, 또 봅시다. 이 그레이디언트는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레이디언트 오퍼레이터를 어떤 벡터 필드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면 E1, E2, E3끼리 모아서 더하면 되니까 아하, X 성분을 X로 미분하고 Y 성분을 Y로 미분하고 Z 성분을 Z로 미분해서 더하는 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한다. 다이버전스가 왜 다이버전? 다이버지 한다면 컨버지, 다이버지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방으로 다이버지 하는 이렇게 생긴 벡터 필드가 있을 때 꼭 다이버전스가 있다고 해요. 그런 예를 들어 electric charge 그런 데가 있으면 이로부터 전하로부터 전기장이 다이버지 하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다이버전스 electric field가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고 일로 몰려들면 네거티브 차지가 있어 몰려드는데 그때 0보다 작게 되고 하는. 자, 우리는 그 컬도 배웠죠. 컬은 뺑뺑이로 돌아. 여기 전류가 흐르면 전류 주위로 자기장이 뺑뺑이를 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은 컬이라고 해요. 컬. 자, 그레디언트의 또 다른 되게 쉬운 응용 예를 보면 A라는 게 constant 벡터이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걸 x.a는 스케일러가 될 텐데 스케일러를 그레디언트를 취해 봅시다. 자, 요 x.a는 x, ax, y, ay, z, az 이렇게 곱할 수 있겠지. 근데 얘는 다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다 사망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럼 우리는 코디네이트를 그레디언트 취하면 너무 쉽지. 코디네이트의 그레디언트는 그 축의 유닛 벡터라고 했지. y의 그레디언트는 y의 유닛 벡터, z의 그레디언트는 z의 유닛 벡터. 그러고 보니까 x.a, a가 상수일 때,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constant vector일 때는 gradient x.a는 그냥 a가 된다. 어이구, 이거 너무 쉬운 거네. 자, 그런데 요거를 아주 뻔질나게 울거먹을 것이다. 왜? 우리 constant gravitational force 같은 거, mg 이런 거는 영원히 크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죠. 물론 로켓을 타고 멀리 올라가면 g의 사이즈가 작아지겠지. 하지만 그냥 지표면 근처에서는 대충 같다라고 친다라고 하면 얘는 상수이니까 상수 벡터이니까 우리는 컬을 취하면 당연히 컨스탄트 컬을 취하면 당연히 0이라는 걸 알고 컬이 빵이면 스톡스 시어럼을 이용해서 컬을 서피스 접근하니까 바운더리만 남게 되는데 이 바운더리로 뺑뺑이 시계 반대방으로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어떻게 0이다 라고 하는 거지. 컬 F를 어떤 서피스 상에 적분하면 이것은 그 힘을 이 서피스의 바운더리를 한 바퀴 또 돌아서 closed path를 따라서 길이로 적분하라는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컬 인테그란드 자체가 빵이면 이 서피스 적분 자체가 0인데 서피스 적분이 0이니까 당연히 그거하고 같은 값인 closed path를 따라서 한 적분이 0이라고 하는 거니까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한 일은 항상 0이 된다. 그것을 conservative force라고 했기 때문에 conservative force이고 total mechanical energy가 conserve 되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해서 힘은 항상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로 쓸 수 있다가 컨저버티브 포스의 핵심이었는데 우리가 컨스탄트 포스 필드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것을 그 포텐셜을 알아내기 위해서 적분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적분을 잘하는 사람은 미분을 잘하고 기억력이 좋아서 무엇을 미분하면 그거가 된다라는 걸 알면 그냥 적분은 답을 아는 거지. 그거 반칙이 아니야.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배우지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배우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반칙이 아니고 그 다 기억을 하는 사람은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요것을 기억한 사람은 풀 수 있는 거지. 무엇을 어떤 힘이 컨스탄트이면 그 컨스탄트에다가 x를 곱해서 그레디언트면 그게 나온다 라고 했으니까 f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u인데 그게 뭔지 몰랐었는데 f가 컨스탄트이면 f는 그냥 그 컨스탄트 곱하기 스케일러 프로덕트 x하고 한 것을 그레디언트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포텐셜 에너지를 얻으려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u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주고 또 마이너스를 넣어줘서 f.x 그러면 답이 나. 이게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구나. 컨스탄트 필드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를 적분이고 자시고 그냥 여기 간단한 미분 공식을 암기해서 쓰면 거기다가 대입하면 된다. 물론 그 값은 이걸로 uniquely defined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아무런 constant나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미분하면 0이기 때문에 arbitrary constant를 더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어떻게 무슨 constant를 쓸 것인지 한번 약속을 하면 끝까지 바꾸지 말라고 했죠. 4번. 자, 그러면 이거는 풀 필요도 없네. 왜냐하면 constant gravitational field는 constant force에다가 그냥 mg를 대입만 한 거면 되니까 그거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반복하는 게 시간 낭비지. 물론 혼자 해보면 되지. 자, 5번. 이 그림은 계속 주구장창 많이 나오네. 자, vertical plane의 gravitational field가 constant gravitational field가 아래로 향하고, 이제는 우리는 그 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potential 에너지를 알아버렸으니까 이제는 이것저것 고려를 해보자. If we choose u of x equals 0 at d, 이제 constant를 여기를 reference로 잡고 여기를 0이라고 했다. 그러면 아까 constant force field가 있을 때 potential 에너지는 mg 여기 x mg x3 방향의 g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길이가 되겠지. 그걸 맞춰야 되니까 A하고 C는 이 지점으로부터 높이가 R만큼 높으니까 mgr. 자, B를 기준점으로 잡았다. B를 기준점으로 잡고 D의 값을 얻어라. 여기서 2R만큼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2mgr이 되겠지. 뭐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2학기 때 나올 것인데 여전히 이거는 constant electric field는 어디에 생기냐면 parallel plate capacitor가 있다. 여기 positive charge가 있고 negative charge가 있다. 뭐 시그마가 charge 나누기 area 이렇게 됐을 때 electric field가 그 사이에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중력같이 아래를 향한다라고 하면 그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constant는 constant 벡터의 x를 곱한 것을 gradient 하면 그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된다. 자, 이번에는 펜듈럼의 문제가 되겠죠. 레버 암의 길이가 L이고 vertical line에 대해서 앵글 세타만큼 펜듈럼이 기울어져 있다. 그럼 편의상 여기에 피벗에다가 기준점을 잡으면 편하니까 피벗의 기준점을 하면 이 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점의 값을 u0라고 여기에서의 값을 u0라고 할 때 이 높이만큼 차이가 mg 높이를 해야 되니까 이 높이가 L 코사인 세타이다. 여기도 L 코사인 세타겠지. 근데 이 기준점보다 낮고 여기는 높고 하니까 높으니까 플러스 mgl 코사인 세타고 낮으니까 마이너스 mgl 코사인 세타. 이 기준점은 u0로 잡았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뭐 there are two turning points. 얘가 이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텐데 에너지가 넘쳐 흐르면 턴하지 않고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 터닝 포인트는 포텐셜의 그림을 그려놓고 포텐셜이 있는데 어떤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가 있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일로 가면 키네틱 에너지가 E가 U이고 키네틱 에너지가 네거티브가 되면 키네틱 에너지는 2분지 m x 닷의 스퀘어인데 이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게 0보다 작아지는 영역은 포비든 된다라고 했지. 여기를 갈 수가 없으니까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건데 만약 에너지가 더 높아져서 이렇게 가버리면 터닝 포인트 없이 그냥 옆으로 가버리겠지. 오케이? 여기 코사인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러면 토탈 에너지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터닝 포인트 없는 거지. 여기에 있다면 여기가 터닝 포인트가 돼서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 자, 8번. 여전히 포텐셜 에너지를 알려면 사실은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은 정말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몰려서 적분은 마지못해 해줄 수 있어. 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렇게 그런 적분을 신나게 하게 될 텐데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면 우리는
뭐 암기된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적분했다라고 뻥을 쳐도 상관이 전혀 없어. 답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f가 마이너스 kx라고 한다. 자, 이거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이제는 무엇을 미분하면 무엇이 될까? 우리가 아주 신물나게 토탈 디퍼런셜 공부를 많이 해왔던데 이제 이런 계산을 할 때 산수가 되어버리는 거야. 자, gradient of x 스퀘어를 해보자. x 스퀘어는 x제곱, y제곱, g제곱을 더한 거다. 그러면 gradient는 x 성분이 x로 미분, y 성분이 y로 미분, g 성분이 g로 미분하는 거니까 얘는 얘만 가지고 얘는 얘만 가지고 얘는 얘만 가지고 그 값들은 다 2배의 그 좌표가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 그레이디언트 x 스퀘어가 이렇게 2x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답을 알아버렸네. 이런 힘을 만드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여라. 그럼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무엇, 그 무엇을 괄호 넣기를 해버리면 되는 건데 우리는 x가 x라는 것은 2분지 1 그레이디언트 x 스퀘어라는 공식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쏙 집어넣어 버린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다행히도 마이너스가 똑같이 있네.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까지 맞췄으니까 이게 U네. 포텐셜 에너지는 2분지 1 kx 제곱이다. 이 kx 제곱은 벡터의 스퀘어이기 때문에 x제곱, y제곱, g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여전히 arbitrary constant를 더할 수 있는데 편의상 0으로 하면 식이 간단해지니까 이렇게 쓸 뿐이지. 그래서 0으로 놓고 나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inverse square law를 하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shell theorem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증명하기 위한 모든 툴을 다 개발할 것인데 그거를 위해서는 inverse square law, central force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센터, force의 센터의 오리진에 무엇이 뭐 태양이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로부터 그 force field가 generate이 돼서 어떤 입자하고 중력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그 GMM R 스퀘어 그리고 그 반대 방향, 그 상대편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attractive force가 중력으로는 있고 이게 전하라고 하면 electrostatic force가 플러스일 때는 repulsive 밀어 제끼고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attractive로 땡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 이렇게 K라고 써 있는 것이 계수가 gravitational constant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gravitational constant 곱하기 질량의 곱 그리고 electrostatic force에서는 1 over 4pi epsilon 0 이건 백형의 permittivity constant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런 계수가 바뀔 뿐이지 1 over r 스퀘어는 똑같고 요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면 attractive force가 되는 거고 플러스라고 하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repulsive force가 되고 그런 것들이 다른 점이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그 포텐셜 에너지를 구한다라고 했으면 또 이것을 적분해야 될 텐데 적분은 미분보다 하기 싫으니까 우리 미분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레이디언트만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레이디언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 gradient of r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자. guess를 해봐. 우리가 gradient of x를 하니까 뭐가 나왔지? gradient of x 코디네이트 하면 x의 유닛 벡터가 나왔잖아. gradient of y를 하니까 y의 유닛 벡터가 나왔잖아. gradient of z를 하니까 z의 유닛 벡터가 나왔지. 그러면은 도박을 해봐. gradient of r은
R의 유닛 벡터 아닌가요? 그럼 좀 때려 맞추기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답이 맞아. 왜 그런가 봅시다. R이라고 하는 것은 스퀘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다. 그레이디언트는 이 유닛 벡터 X축 유닛 벡터의 X미분, Y 유닛 벡터의 Y미분, G 유닛 벡터의 G미분인데 여기 R 있으니까 그러면 이 스퀘어 루트 something은 미분하면 1 over 2배의 스퀘어 루트 something이고 그 something을 이제 체인 룰로 이제 x1, x2, x3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겠지.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써주면 x1으로 x1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x3의 제곱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젠 다 날아가는 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x1의 제곱, x2의 제곱, x3 제곱만 써놨지. 그거 미분하면 2배 x1, 2배 x2, 2배 x3가 되고 그 2배가 여기 디노미네이터의 2를 캔슬 시켜주면서 우리는 r분의 이고 r분의 x1, e1, x2, e2, x2, 3, e3가 나왔네. 자, x1, e1, x2, e2, x3, e3는 그냥 x 벡터이잖아. x 벡터인데 r로 나눠서 r이라고 하는 것은 x 벡터의 크기네. 그러니까 이것이 유닛 레디얼 벡터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이걸 그냥 암기해둬야 되겠네. 이거 맨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여러 번 해보면 그냥 암산으로 나중에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요것은 너무 뻔한 것들은 공식들은 다 암기하고 있어라. 고등학교 때는 암기가 잘 되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암기가 잘 안 되지. 암기해야 돼. 암기할 거는. 자, 그러면 r의 n제곱을 미분하면 n배의 r의 n-1이 된다. 이건 뭐 고등학생도 아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은 1 over r을 미분한 거겠지. 그것도 다 알아.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끝났어. 1 over r이라고 하는 것을 그레이디언트를 취하면 체인 룰을 써서 r로 미분하고 1 over r을 r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그 r을 그레이디언트로 미분하면 체인 룰을 쓴 거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1 over r 스퀘어는 아까 바로 위에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이. 그 다음에 그레이디언트 r 공식을 아까 그레이디언트 r은 뭐라 그랬어? r 방향의 유닛 벡터라는 걸 알았잖아. 그리고 여기 딱 갖고 왔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센트럴 포스가 r 스퀘어 분의 이건 어트랙티브 포스인 경우에 마이너스 2r이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 자체가 그냥 요거네. 요걸 집어넣었어. 그래서 요걸 해보니까 그레이디언트 k 오버 r이네. 자, 여기서 조심해야지. 포텐셜 에너지는 언제나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가 힘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마이너스를 넣어주고 한 번 더 곱해줘야지. 그래서 바로 요것이 마이너스 k 오버 r이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구나. 그럼 이건 한 번 풀었는데 또 계속 푸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 k 대신에 무엇을 대입만 하면 그레이테이셔널 포스하고 일렉트로스타틱 포스 모든 경우에 다 풀 수가 있다. 그냥 한 방에 다 풀었네. 이것을 적분으로 해도 되는데 적분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미분해서 그거가 나오면 적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적분을 한 건지 미분을 한 건지 헷갈리겠지? 적분을 한 거야. 적분은 그냥 기호만 그렇게 쓸 뿐이지 사실은 미분을 한 답을 이용해서 암기한 거에 불과하다라는 걸 그 적분을 많이 하면서 그걸 까먹었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태여 이걸 여러 다른 값을 넣어도 돼. 편의상 어떤 때는 그 넣는 게 편할 때도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R이 무한대로 갈 때 없어지면 좋으니까 그때 힘이 멀리 떨어지면 힘이 없어지니까 그때 빵을 포텐셜 에너지도 그때 빵으로 놓자라고 하면 요 C를 빵으로 놔도 된다. 자,
10번을 해봅시다. 이거 conservative force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다 알지. 2분지 1k x 벡터의 스퀘어라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conservative force이기도 하고, 또 cur를 하면 빵이라는 걸 알고, 또 한 바퀴 돌아서 적분해봤자 항상 total differential이기 때문에 스타팅 포인트하고 엔드 포인트가 같게 되면 그 적분은 closed path에서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때 이 문제는 particle stops, 정지를 한다. V가 빵이다. 그러면 여기선 포텐셜 에너지만 갖고 있구나. 그럼 전체 포텐셜 에너지가 이건데 포텐셜 에너지는 2분지 1K의 이거의 제곱. 그런데 이거는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크기는 루트 3이네. 아, 루트 3으로 나눠준 게 이게 유닛 벡터이구나. 이거는 하나마나 제곱 절대값을 하면 없어지는 거. 2a가 크기네. 2a라고 하는 것에 제곱을 하면 답이니까 200ka 스퀘어가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가 되는구나. 벨러시티가 여기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 틀렸다는 거. 뭐 딴 것들은 그냥 해보면 되겠죠. 여기 반지 같은 게 있다. 링이 있어. 서클이야. 타원이 아니고 옆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 P란 지점에 점이 하나 있어. 그거 점의 질량이 스몰 m이고, 빨간 게 그 이 D축의 평면이 여기 XY 평면이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반지름 R인 원이 G축의 수직이 되도록 놓여져 있어. 이것의 질량이 캐피탈 M이고 요것의 질량이 스몰 m이야. 근데 잘 들여다보면 이것을 복잡하게 적분을 해도 되는데 적분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모든 질량이 요 조각조각이 다 어디? 이 원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점이 이 P란 점하고의 거리를 딱 재보면 여기가 각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수직이지.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Z이고 직각 삼각형이지. Right triangle. 그래서 이게 R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얼마지? 여기서 여기까지 P하고 요 한 점까지 거리가 스퀘어 루트 자 요렇게 되지. 잘 들려요? 이렇게 되니까 요게 조그만 거 다 모으면 걔네들이 전부 다 거리가 요거인 거야. 그럼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는 마이너스 GMM의 거리 이렇게 했거든. 그 거리가 이거야. 그래서 이 링과 요 점의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이거야. 적분을 하고 싶어도 할 필요가 없어. 다 똑같은 점이 있으니까. 그냥 답이 이거야.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지. 너무 쉽지. 이제 요것을 빌딩 블럭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해. 그게 바로 뉴턴이 풀었던 쉘 티어럼. 뉴턴은 어떤 것을 풀었냐 하면 이 맨 뒤에 페이지로 가봅시다. 결론을 알고 시작해야 돼. 공이 있는데 속이 꽉 찬 공이 있는데 그 꽉 찬 공하고 그 점이 있어. 그럼 스몰 m과 라지 m, 캐피탈 m과 스몰 m이 두 개가 있는데 이들의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이 센터로부터의 거리 r분의 gmm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물론 요것이 이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스토리가 달라져. 그 문제를 우리가 마저 풀게 될 텐데 만약 껍질만 있는 스페어다. 속이 빈 것이다 라고 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얘네들이 요거하고 똑같은데 바깥에 있을 경우는 똑같은데 요로 쏙 들어가면 포텐셜 에너지가 frozen이 돼. constant가 돼. 다시 말해 포텐셜 에너지가 constant라는 말은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gravitational force가 나오지. F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potential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요 속으로 쏙 들어가면 potential 에너지가 constant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 gravitational force를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쉘 theorem이야. 쉘 속에 들어간 이 spherical 쉘 안에 들어가 있는 점으로 되어 있는 입자는 중력을 받지 않는다. 놀라운 사실이지. 그것을 이용해서 요 껍질을 계속 잘게 해가지고 모아서 모아해서 다 더한 걸 적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적분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미분 적분은 수학에서 배우지만 다 물리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만들다가 보니까 미분도 만들고 적분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2학기 때도 또 나오거든. 왜냐면 아까 K라고 해놨고 K over R 이렇게 써놨는데 이 K가 1 over 4 파이 엡실론 제로가 되면 그러면 일렉트로스타틱 포스의 작동이 되고 지금 중력에서 잘 배워놓으면 2학기 때가 만사가 아주 편하다 이거야. 그래서 쉘 theorem은 여기서 무조건 다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인테그랄 테이블을 열심히 만들 거야. 그 테이블을 만들고 그 중간 과정을 다 반복해서 연습해서 푸는 거 밖에는 없어.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공간 적분을 제대로 해놓으면 또 그 회전 운동 그런 데서 너무 그냥 식은 죽 먹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해야 할 때 안 해버리면 이제 영원히 하기 싫어지는 거지. 그러면 안 돼. 지금 자면 안 돼.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건 적분도 아니고 그냥 바로 답이 오고 나온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포텐셜 에너지를 알면 우리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해서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를 알게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것을 계산을 해봅시다. U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이제 Z가 여기 하나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X하고 Y는 성분이 하나도 없네. X 미분, Y 미분은 다 빵이기 때문에 Z 방향으로만 이제 힘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요것을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Z로 미분하면 요건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고 여기 파워가 하나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소갈맹이를 Z로 다시 한번 미분해서 체인 룰을 써야지 답이 나오겠지. 요것은 2Z가 될 것이고 2가 캔슬돼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해야지 그 힘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요것이 뭐야? 그냥 그레이디언트지. 여기다가 E3를 붙여놓으면 요거는 그레이디언트 1 over 스퀘어 루트 G 스퀘어 플러스 R 스퀘어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하려면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다 지우고 다시 보면 여기에 E3를 곱한 것이 요렇게 해놓으면 요게 그레이디언트이기 때문에 그레이디언트의 스퀘어 루트 G 스퀘어 플러스 R 스퀘어는 이것이다. 가 나온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하면 플러스다라고 되겠지. 그러지? 그래서 이제 요게 그래비테이션 포스가 된다. 자, 그러면 근데 방향이 이상하다. 방향이 인력이 되어야 되는데 부호가 틀렸네. 방향이 인력이 돼야 돼. 여기에 링이 있고 여기에 Z가 여기 있으면 얘가 이 반대 방향으로 이 당겨져야 될 것인가. 여기 이제 틀렸다라고 나오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캐피탈 M이 스몰 m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스몰 a가 r보다 되게 작다. 그럼 요 그 링의 중심이 되는 요 지점 요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네. 여기에 아슬레이션을 아마 할 거야. 중력을 인력으로 받으니 센터를 향해서 받으니까 여기에서는 요로 가고 요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또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해서 이렇게 진동을 하겠지. 그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은 아까 다 구했으니까 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Z가 R보다 매우 작다라고 하면 이 R을 끄집어내. 그럼 요렇게 끄집어내면 요것이 어떤 모양으로 되냐 하면 1 더하기 R분의 Z의 괄호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R이 매우 크니까 요게 작은 거지. 그 우리는 이런 걸 했잖아. 1 플러스 X의 어떤 알파 승이면 이 알파가 파워가 무엇이건 간에 X가 매우 작아지게 돼 0에 다가가는 그런 때에는 어떻게 어프록시메이션을 1 더하기 알파 X 알파 빼기 1 2 팩토리얼 x제곱이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는 거라고 했죠. 이게 바이노미얼 티어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요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지 이게 스퀘어 루트 분의 1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니까 1 빼기 2분의 1의 z제곱 빼기 나누기 r제곱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4제곱 이렇게 되니까 G 나누기 R이 매우 작으면 그거는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이렇게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는 무시해버리고 여기만 간단하게 해놓으면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U를 하면 힘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요게 힘이 마치 저것처럼 스프링처럼 Z에 비례하는 힘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거 X, G 제곱을 G로 미분하면 1차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 본격적인 쉘 시어럼의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워밍업을 끝냈으니까 그걸 해보자. 이적분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목적은. 이 적분을 조금 이따 왜 이런 적분이 나온지 그래서 적분 테이블을 만들자. 자, 이것은 우리가 다 알지. 왜냐하면 루트 x를 미분하면 이 루트 x 분의 1이라는 걸 아니까 이 적분은 우리가 알아. 그 다음에 이제 change of variable을 해. change of variable. 그러면 이제 여기에 2가 있고 여기 2b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적분으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요건 이제 따라 해보면 금방 되지. 그 다음에 요것을 풀 줄 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적분이 요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거든. 이 적분을 하려면 여기에서 이제 A하고 B를 적절히 집어넣으면 R제곱 더하기 Z제곱이 A이고 그리고 R 곱하기 Z가 B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잘 들여다보면 크시를 0으로 이거 크시야 크시 X 같은 거 크시. 자, C를 0으로 놓으면 뭐가 돼? R제곱 플러스 Z제곱. 우리가 퍼밀리한 거가 튀어나오지. 크시를 1로 넣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 R 빼기 Z의 제곱이 나오지. 또 크시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R 더하기 Z의 괄호의 제곱이 나오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알잖아. 어떤 실수의 제곱을 루트를 하면 A의 절대값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지?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다음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요걸 아니까 아까 upper limit, lower limit이 1과 마이너스 1이면 요걸 그대로 갖고 와서 R Z분의 1이 되고 그리고 1을 넣으면 R 마이너스 Z인데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R 플러스 Z의 절대값에서 R 마이너스 Z의 절대값을 뺀 거가 나온다.
우리는 요거 문제 말고도 이거는 스페어를 구면에 대해서 적분할 때 요것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헤미스페어도 풀려고 그래. 헤미스페어는 반 쪼가리면 딱 칼로 잘라버린 거. 그거를 풀려고 하면 요게 이제 이 크시가 사실은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는데 폴라 앵글이 여기 아까 펜듈럼 거기서 나왔지만 여기에서 요 길이 Z의 원점으로부터 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Z 성분이 코사인 세타에 해당해. 그리고 여기에 수직인 성분이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데 이 폴라 앵글을 이렇게 적분하면 0에서부터 파이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1인 지점이고 여기 XY 평면상에서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지점이고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 남극에 가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 나오거든. 그래서 요 중요한 요 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이 필요한데 0을 넣으면 0 넣으면 요게 스퀘어 루트 R 제곱 더하기 Z 제곱이라고 했고 자, 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이 적분만 있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이야. 자, 드디어 요 반쪼가리에 m이 있고 요게 스몰 m이 z 원점으로부터 z만큼 거리 떨어진 지점에 있을 때 당연히 인력을 받아서 요로 당기는 힘이 생길 텐데 요 방향의 힘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 힘을 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한데 이 포텐셜 에너지를 하면 좋은 것이 포텐셜 에너지는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거든. 그래서 적분도 훨씬 더 쉽고 적분을 다 해놓은 최종적인 답을 갖고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미분 한 방만 해주면 힘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만 포텐셜 에너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쉬우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적분을 해야만 돼. 왜냐하면 아까는 링이 있을 때 모든 지점은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스퀘어 루트 D제곱 더하기 R제곱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여기에 소갈맹이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것의 거리는 걔의 거리는 R이 아니라 여기 세타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여기에 세타면 여기가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요게. 그리고 여기가 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 여기가 이 세타를 여기서 잡죠. 이 세타를 여기. 이 원점으로 잡으면 여기에 요 거리는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에서 Z라고 하는 게 있지. 그래서 Z 플러스 R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이 수평의 거리고 이 수직 거리는 이 거리는 R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 전체 길이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그래서 결국 계산을 해보면 z제곱 플러스 2r z 코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해서 요게 요렇게 된다는 거지. 단 여기에서 뭐라고 할까? 여기하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서 요게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요렇게 잘라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포텐셜을 다 더하게 될 텐데 요거의 무게가 어떻게 되는가를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그 친구는 한 바퀴 도는 게 반지름이 r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 원의 길이가 2파이 r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자잘하게 자르게 되니까 이렇게 잘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이각이 d 세타라고 하면
원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r인 원의 호가 되겠지. 이 arc가 r d 세타라는 arc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요 D의 면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 D의 면적은 원주 2파이 r 사인 세타에다가 r d 세타를 곱하면 요 D의 면적이 나와. 그러면 캐피탈 M을 파이 r 제곱이 아니라 4파이 r 제곱인데 반쪽을 나누니까 2파이 r 제곱을 캐피탈 M이라는 매스가 2파이 r 제곱에 걸쳐 있게 되는데 유니폼하게 그 쪼가리의 면적은 2파이 r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가 되니까 요 쪼가리의 무게는 질량은 바로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뭐 파이 r 제곱 캔슬 돼버리고 m에다가 사인 세타 d 세타가 됐다 이거야. 근데 사인 세타 d 세타는 우리가 사인 세타 d 세타를 여기 이제 세타가 있으면 이렇게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m d 코사인 세타로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 차이가 나지. 근데 이 마이너스 차이가 난다는 건 어퍼 바운드, 로우 바운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d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 지금 아까 공식에 나와 있던 d 크시라고 한 다음에 이 크시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로 바꿔놓으면 식이 되게 단순해져.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나온 대로 그 포인트하고 요 점하고 요 지점하고의 거리 그걸 재가지고 그 거리가 차이니까 뺄셈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했지. z 빼기 r 코사인 요거의 제곱과 요쪽은 다 해보면 r 사인으로 되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를 c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 c가 dc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하는 형태로 바뀌어 버리게 된다. 그 아까 질량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질량이 바로 그 면적 공식에 해당하는 그것이 되고 인테그란드의 거리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식에서 튀어나오게 되어서 요 적분을 크시에 대해서 요게 크시라고 했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하면 9가 다 적분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0까지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써놨는데 적분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만 한다. 그러면 아까 그 공식 그 인테그랄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거는 됐고 만약에 9를 다 한다면 여기를 플러스 1로 바꿔야 되겠지. 플러스 1로 바꾸고 요것은 뭐로 바뀌냐 하면 절대값 r-z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쉘 시어럼의 핵심에 왔는데 r 플러스 z 빼기 절대값 r-z 나누기 rz가 도대체 뭐냐?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그 최종적인 답은 요것은 여러분들이 이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짜증나긴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두 개의 실수가 있는데 그것의 합의 절대값과 차의 절대값에 뺄셈을 해서 AB로 나누면 이게 요렇게 나와. 지금 R이라고 하는 것이 A고 그리고 Z라고 하는 게 B야. Z는 0보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거든. 위치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근데 R은 반지름이니까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B는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놈이 있어서 이것을 계산하는 게 좀 피곤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답이 이거야. 이 둘 중에 R은 0보다 원래 크고 Z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R과 Z의 절대값 그것 중에 큰 거분의 2가 이 적분의 답이다라는 게 핵심이야. 그게 쉘 시어럼의 핵심이고. 자, 그래서 이 반지름 R인 껍질만 있는 구와
질량 m이 z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z가 절대값을 붙였을 때 이 반지름보다 작으면 속에 들어가는 거지. 이 z가 r보다 크면 바깥에 있는 거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아까 그 공식을 대입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답이 뭐가 나오는 거 하니? 다음과 같은 포텐셜 에너지가 얻어지는데 문제는 R은 상수라는 거지. R은 숫자 바뀌지 않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기 때문에 이게 constant다라는 거야. constant인데 언제? R이 Z의 절대값보다 클 때, 다시 말해 그 점이 공 안으로 들어가면 포텐셜 에너지는 이 표면에 있을 때 R이라고 하는 값에서 정지해 버려가지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야. 변화하지 않은 상수를 그레이디언트를 붙이면 뭐가 되겠지? 0이 되겠지. 그래서 요 안에 공 안으로 들어가면 이 질량, 바깥에 있던 질량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상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하면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힘을 주지 않는다. 쉘 안에 들어간 점 입자는 공과 그래비테이셔널 인터랙션이 캔슬돼서 제로가 된다. 공 바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거리가 1/4 거리인데 이 거리가 공의 중심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Z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 포텐셜이 1/r, 점과 점으로 되어 있는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 식으로부터 쉘 티어럼을 얻게 되는 거야. 공 바깥에 있으면 공의 중심에 모든 질량이 모아져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답이 똑같다. 공 안으로 들어가면 중력을 받지 않는다. 그게 이 뉴턴의 쉘 티어럼의 그 결과의 해석인 거예요. 이 결과는 일렉트로스타틱 포스에 아주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중력으로만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학기 때도 유령과 같이 계속 좀비같이 나타나니까 절대로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삶이 괴로워진다. 자, 마지막으로 속이 꽉 차면 어떻게 되느냐? 속이 꽉 차면 어떻게 되느냐면 속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요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 바깥에 있는 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질 않고 요 지점까지에 들어가 있는 요 내부에 요 친구들의 질량만 관여를 하고 여전히 중력은 중심과 이 점 입자 사이의 거리로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3차원 적분을 레디얼 인테그랄까지 포함시켜야 되고 그걸 해보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답이 얻어지는데 요걸 보면 그 아까 그 그림이 이 그림이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